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했을 때 지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흘려들었다라는 그렇죠.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뭐 50cm가 차오를 때까지를 뭐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의 통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참사로 지금 이어진 거거든요. 그러면 저 비 올 때 그 담당자는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50cm 됐는지 자가지고 재고 있어야 되나요?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불과 31분 만에 오는데 적어도 저 정도 비가 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는 호우경보, 호우주의보를 내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경보로 되면 이제 그렇죠. 상향을 했습니다. 심지어. 그래서 그런 때 차단만 하면 되잖아요.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 지역의 위험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가장 잘 압니다. 그렇죠. 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위험도를 체감하는 가장 잘 알죠. 우리 이태원 참사 때도 그때 이거 정말 압사당할 것 같다. 맞아요. 빨리 좀 통제해 사람이 너무 주세요라고 많이 모인다.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관리 주체가 여러 가지를 실수한 거예요.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이런 위험 사항에 위험 예지 훈련을 해가지고서 이 매뉴얼이 실제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죠. 예. 근데 전혀 훈련도 안 했고 또 더군다나 저런 식으로 저 위험에 항상 사고 발생 전에 조짐 증후군 그런 위험 증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런 거를 그 주변에서 알렸는데 그러면 빨리 받아들여야죠 그런 거를요. 또 이런 부분이 또 내가 현장 관리자가 가장 잘합니다. 근데 이거를 또 내가 듣고서 위에다가 보고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미 시간 다 놓치잖아요. 물은 차오르고 있죠. 그렇죠. 그 시간에도. 그래서 저는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최병일 대표님이 서울시장 하실 때 접시론 얘기를 하죠. 접시론. 뭔가 이게 뭐냐면요. 예. 접시 깨질까 막 조마조마해서 일도 안 벌리면은 처벌하겠다. 일 열심히 해가지고서 접시 깨져서 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서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한 다음에 빠르게 해라.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시장이 책임지겠다. 선조치하고 후보고에 그렇죠. 된다.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. 분위기가 돼야 예. 됩니다. 이거 괜히 내가 잘못했다가 나중에 나만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런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럼 안 하고 싶죠 이제. 그렇죠. 안 하고 싶죠. 조심스러워지고. 예, 그러면서 예. 그냥 서로 그냥 매뉴얼도 만들어놨어. 근데 매뉴얼이 작동도 안 되고 저런 식으로 50cm 이런 규정이나 있는데 차라리 없으면은 있으면서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사고를 보면서 참 너무 멀었다. 멀었고 또 다시 제2, 제3회 이태원 참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? 그러니까요. 불과 7, 8개월밖에 지나지 그렇죠.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대형 재난에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. 이런 대형 재난은 20년을 단위로 반복한다. 근데 이 세월호 사고 나고서 불과 이태원 참사한 지 또 이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대형 참사 주기도 빨라지는 겁니다. 그만큼 서서히 시간이 잊혀지고 뭔가 노력하는 이런 게 더 위험해지고 네. 더 둔감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차제 이런 부분도 확실한 개선이 필요합니다. 교수님 사실 지금 이 사안의 문제는 지하철도의 어떤 관리, 그다음 통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방이 무너지면서 또 많은 물이 아까 6만 톤이라고 하는 물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. 제방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됐을까요?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가장 큰 원인, 실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, 제가 뭐 현장을 가보진 않고, 네. 이렇게 섭불은 추정하기는 좀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.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예. 거기 그 무슨 공사 때문에 이 제방을 좀 손은댄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시점도 장마를 앞두고 그랬다라는 게 좀 굉장히 그렇죠. 좀 우려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. 예.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될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그 복원도 일부 이제 붕괴가 되니까 땜질식으로다가 모래로 이렇게 막았다고 하는데요. 같은 모래도 모래주머니와 모래와는 또 상당한 그렇죠.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관련해서도 조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자세한 거는 이제 수사하면 다 밝혀지겠지만 제가 감히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50cm가 돼야 교통을 통제한다라는 이제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담당 일선 그 관리 주체 공무원분들은 50cm가 안 찼네?
그리고 또 뭐 상부에다 보고했다든지 어떤 협의가 있었겠죠.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제방이 터지면서 정말 삽시간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. 이래서 생긴 거고, 또 하나는 우리 이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최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분이에요. 상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리얼하게 어떻게 파악한다는 건 결국 보고를 받고 뭐 이런 체계란 말이죠. 이렇게 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래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일선에서 재난을 담당하시는 분이 만약에 통제를 했다.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안 났으면 상부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.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. 이게 상당히 중요한 큰 도로인데 그거 뭐 물 좀 쳤다고 해서 왜 교통불편 민원 들어오게 했느냐라는 이런 뭐 문책 아닌 문책 이런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현장에 이런 재난과 관련되는 부분,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현장의 실무자한테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막강한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서 아니 적군이 몰려오는데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총을 쏠까요 말까요?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고 어느 세월에 있습니까? 그거 합니까? 예. 이번에도 수분 만에 물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뭐 상부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요.